안녕하세요. 조성건입니다. 1강에 이어 2강을 진행하겠습니다. 강의 자료는 열린 도시 카페에서 다운이 가능하십니다. 강의를 듣는 분들은 건축학과 또는 도시공학과 2학년 이상인 분들로 예상이 되므로 너무 어렵지 않은 설명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번 강의는 핵심 내용을 설명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들은 강의 자료와 논문을 다운받으셔서 텍스트를 정독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질문은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그에 따른 답변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강의를 수강하신 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이 페이지에 댓글 또는 메일을 보내주시면 취합하여 날짜 공지를 통해 오프라인 강의를 추가적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본 자료의 논문은 열린도시 카페에서 다운이 가능하십니다. 와이어트 김현진 도시건축의 프로젝트로 복잡계이론의 척도 없는 네트워크 도시공간 구조를 단지와 도시에 적용한 설계안을 분석한 방법 내용입니다. 단순히 시각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도시 형태인 집중형, 방상형, 선형, 한상형 등의 형태가 아닌 복합매체의 연결망으로 이루어진 도시기능 및 구조로서 대도시에서 구획된 기능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다차원 기능 필드 형태인 척도 없는 네트워크 도시 형태에 대한 설계안입니다. 해당 프로젝트의 다이어그램과 내용들은 열린도시 카페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강의를 진행하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치로 유명한 데이비드 하비의 포스트 모더니티의 조건에서도 이분법으로 다양한 기능들을 혼합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좋은 설계를 하기 위해선 그 설계 안에 놓여질 환경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는 중에 복잡계론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전체를 이루는 요소들의 관계와 과정을 중요시하는 복잡계론은 다양한 영역에서 적용이 가능한 이론으로 판단하였고 도시 설계에도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도시 설계는 나무주기처럼 단순한 상관관계에 기초하여 왔습니다. 이로 인해 동적이기보단 정태적 이해에 주로 근거하고 판단하여 도시 설계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도시의 움직임은 다양한 구성 요소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하위 체제 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변화합니다. 따라서 개별적이고 대응적인 단순한 계획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기도 합니다. 앞으로의 도시 설계는 도시를 이루는 여러 요소들의 관계와 과정을 중요시하는 설계에 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강의 시간에는 복잡계 이론을 적용한 도시 설계 프로젝트를 분석하여 도시를 이루는 여러 요소들의 관계와 과정을 중요시하는 도시 설계의 접근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합니다. 크리스토퍼 알렉산더는 도시는 나무가 아니다 라는 논문을 통하여 도시는 단순한 위계적 공간을 가지는 게 아니라 척도 없는 네트워크형 도시 공간 구조를 가진다고 밝혔습니다. 도시는 다양한 구성 요소들이 다양한 결합 방식으로 이루어진 복잡계 특징을 가졌습니다. 복잡계 특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조직화, 창발, 비선형입니다. 자기조직화는 외부의 간섭 없이 스스로 구조와 질서를 갖추는 현상입니다. 이는 도시의 적응과 조절, 인지과정과 의사결정, 경쟁과 협력 등의 특징에서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창발은 한원된 부분들로부터 유추하기 힘든 거시적 발현 현상입니다. 이는 도시의 지속적인 공간의 진화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비선형은 입력과 출력의 관계가 불규칙한 비율을 갖는 현상입니다. 이는 도시의 계획 의도와 이용 간의 불일치와 행태의 예측 어려움의 특징에서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도시 유형 형태학의 주요 학파인 무라토리 학파와 콘젠 학파는 시간적 연속성과 공간적 연속성을 가지는 구조체로서 도시는 하나의 형성상의 법칙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무라토리 학파와 콘젠 학파는 도시 설계를 위해 시간적 공간적 연속성을 동시에 적용하여 유형적 변형성을 추출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도시에 포함된 요소들을 위계별로 유형 분류를 하고 요소들 간의 관계를 조직하는 방법에 관하여 연구하였습니다. 이에 복잡계 이론의 척도 없는 네트워크 도시공간 구조를 계획하는 와이오트 김영준 도시건축의 작품을 공간적 위계인 도시, 지구 단위로 나누어 해당 프로젝트를 선별한 뒤 작품에 설명된 계획별 다이어그램들을 도시설계 체계별로 분류하여 상호 교류를 고려한 단계적 겹치는 방식을 사용해서 접근 방법을 도출하였습니다. 와이오트 김현준 도시건축의 설계하는 척도 없는 네트워크 도시 공간구조를 설계하고 탈중심성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열역학적 사고를 통해 무상구조를 단계적으로 겹치게 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런 맥락에 와이오트 김현준 도시건축의 작품을 공간적 위계인 도시, 지구 단위로 나누어 대표작을 뽑으면 도시 위계에는 행정주식 복합도시 도시개념 작품이 있으며 지구 위계로는 천마을 주거단지 작품이 있습니다. 지금 저의 대학원 교수님이셨던 세종시의 시장으로 계신 이춘희 박사님의 박사학위 논문에서도 와이오트 김영준 도시건축의 작품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복잡계 이론의 특징과 비교하여 디자인 언어와 기능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복잡계 이론의 특징 중 자기조직화를 네트워크 틀, 진화하는 포메이션, 탄력적 층이라는 디자인 언어로 전체를 이루는 개별 요소들의 관계망 속에서 자기를 스스로 조직하는 특징을 드러나도록 설계하고자 하였습니다. 복잡계 이론의 특징 중 창발을 경계에 있는 포지션, 다층의 켜라는 디자인 언어로 현실과 이상, 개발과 폐쇄, 핵일과 다양, 지역과 글로벌 같은 다양한 성격들의 경계에 있는 특징들이 드러나도록 설계하고자 하였습니다. 복잡계 이론의 특징 중 비선형을
유연한 시나리오, 개방형 조직이라는 디자인 언어로 미래에 예측할 수 없는 현상을 담기 위해 직접적이지 않고 간접적으로 계획하는 특징이 드러나도록 설계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도시 위계인 행정주식 복합도시 도시 개념 작품을 보면 요소별 다이어그램을 상호교류를 고려한 단계적 겹치는 방식을 사용해서 접근 방법을 도출하였습니다. 분석의 틀은 복잡의 특징인 자기조직화, 창발, 비선형으로 구분을 한 뒤 도시계획 체계와 도시형태 체계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소별 다이어그램을 상호교류를 고려한 단계적 겹치는 방식을 사용해서 디자인 방법론을 도출하였습니다. 도시계획 체계의 도시공간 패턴을 만드는 토지이용 계획은 용도에 따른 요구 밀도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 평면구획을 할 경우 용도 밀도 배분의 배치를 설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밀집과 분산을 단계적 거점별로 도시가 개발됨에 따라 각 기반시설들도 규모, 용량을 고려하여 주요 거점별로 분산 설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집합되는 공간에는 용도와 활동의 균형적인 혼합과 함께 근린주거, 중심 상업지역의 대중교통 결절부 설계를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도시의 균형적 발전을 유도합니다. 도시계획 체계의 도시공간 패턴을 만드는 토지이용 계획의 용도 배분의 설계는 생산과 서비스와 같은 성격이 다른 용도들을 토지이용 및 거시 경관에 고려하여 다양하게 구성하는 설계를 해야 합니다. 도시계획 체계의 도시순환 체계를 만드는 도시교통체계의 설계는 고속도로, 저속도로, 순환도로, 국지도로와 같은 성격이 다른 도로를 교집합 공간을 통해 교통량이 적절히 분산되도록 효율적인 교통체계를 설계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교집합 공간의 주변 지역과 연계 및 기능 분담을 위한 강력 교통체계를 확충하고 교통거리 단축과 대중교통 이용을 통해 에너지 소비를 감소를 유도하고 교집합 지역의 입재교차를 사용하여 주요 기반시설부터 15분 내로 도착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도시계획 체계의 기반시설에 해당되는 주요 시설 설계는 고밀도 중심형 기반시설과 분산형 기반시설을 교집합 공간 하부 구조의 교차를 통해 복잡한 공간을 창출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생성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도시계획 체계의 운영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설계는 형태보다 맥락에 맞는 유연한 운영과 시나리오를 통한 성장관리 수법을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개발 파급, 시너지 효과가 대상지에 펴져나갈 수 있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지구 위계인 천마을 주거단지 작품을 보면 요소별 다이어그램을 상호교류를 고려한 단계적 겹치는 방식을 사용하여 접근 방법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분석의 틀은 복잡의 특징인 자기조직화, 창발, 비선형으로 구분을 한 뒤 도시계획 체계와 도시형태 체계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소별 다이어그램을 상호교류를 고려한 단계적 겹치는 방식을 사용하여 디자인 방법론을 도출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 체계의 도시공간 패턴을 만드는 지구단위 계획은 용도에 따른 요구 밀도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평면구획을 할 경우 필지와 가로, 커뮤니티와 이웃, 배치를 설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규모 블록 및 핵지 구성을 지향하고 기능구별 정체성을 가진 다양한 주거타입과 공공건물을 설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도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도시계획 체계의 도시공간 패턴을 만드는 오픈스페이스 설계는 네트워크를 조성하고 입체적 개발로 자녀지를 확보하고 다양한 여가 활동을 보장하고 문화 소용이 가능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도시계획 체계의 도시순환 체계를 만드는 보행체계의 설계는 고밀도 보행로와 저밀도 보행로의 교집합 지역에 모든 시설의 도보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도시계획 체계의 기반시설에 해당되는
주요 시설의 설계는 고밀도 아파트 단지와 저밀도 주택단지, 공원과 기반시설의 배치 설계를 도시건축물의 3차원 복합 용도를 설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모여 상호 보완 기능이 가능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개공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교집합 지역에 기반시설을 위치시켜 공공공원과 공공건물에 적정한 입지 선정권을 주어야 합니다. 도시계획 체계의 운영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설계는 도시의 상황을 시간의 범위를 기준으로 하여 동태적으로 분석을 하고 사전사후 관리체계를 계획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주체별로 관리계획의 방향성을 설정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종합한 표입니다. 복잡계획론을 적용한 도시 설계를 할 때는 이 표를 참조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이트, 용도,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더 많은 복잡계획론을 적용한 디자인 방법론이 창발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복잡계획론을 적용한 도시와 건축을 설계하는 많은 설계자로부터 더 많은 내용들이 도출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단, 1강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잡계획론을 적용한 도시계획 방법론은 국내 도시계획 행정과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보완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3강에 대한 강의를 공지하겠습니다. 세상을 최대한 정확하게 읽기 위한 분석 방법론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2강에서 디자인 방법론을 추출한 방법론인 사례들의 비교를 통해 질적 분석을 하는 기납적 연구 방법론입니다. 대부분의 건축학 전공자들은 기납적 연구 방법론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 분석 방법론의 분석의 범위는 풍부한 상황적인 요소와 과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분석 방법론의 표본 자료는 정량화되기 힘들기 때문에 연구 결과는 서술 형태로 제시를 하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도시공학 전공자들은 연역적 연구 방법론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 분석 방법론의 분석의 범위는 분석의 범위를 설정하고 이를 다른 범주와 분리하여 고려합니다. 이 분석 방법론의 표본 자료는 정량화될 수 있는 자료로 제한되며 연구 결과는 검증 결과로 통계, 테이블, 차트 등으로 제시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의 연구 방법론에 복잡계획론을 적용하게 된다면 분석 방법론은 동태적 과정을 설명할 수 있으며 전체적 맥락과 과정 그리고 부분적 상황을 동시에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서술형과 그래프, 테이블, 차트와 같은 연구 결과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복잡계획론의 연구 방법론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추후 도시이론편 강의를 마치고 다음 편인 도시분석 프로그램 강의를 진행할 경우는 복잡계획론의 연구 방법론에 해당되는 분석 프로그램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복잡계획론의 연구 방법론에 해당되는 분석 프로그램은 크게 시스템 다이내믹스, 셀러 오토마타, 스페이스 신텍스, 그리고 스크립트 등이 있으며 건축 부분에서는 스크립트에 해당되는 그래픽 툴로서 맥스 플러그인, 라이노드 글래스호퍼 등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도 복잡계획론의 영향을 받은 디자인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도시 부분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 다이내믹스와 셀러 오토마타를 이용하여 도시계획의 토지 이용 계획에 활용되는 내용을 3강에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